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10년 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정부는 최근에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죠. 자, 이로 인해 이제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 1년 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또 어업과 관광업 등에서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죠. 이처럼 원전에 대한 위험성과 탈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과 가까이 있는 한비도 원전에서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과 한비도 원전 문제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일본의 오염수와 방출로 예상되는 피해와 지역의 대책, 또 한비도 원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여러 과제들은 무엇인지 토론해보죠.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한비도 원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절대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일본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오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재앙인데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바닷속에 버리는 게 제일 저렴하고 간편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목숨하고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잖아요. 이거는 오염수가 우리가 확인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게 무단으로 방출된다는 거는 철저히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산물이 일본산이면은 항상 측정기로 이렇게 측정도 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불안해서 사람들이 먹나. 어부들도 생태계 파괴가 되면서 많이 생계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만 참여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서서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될 거고. 한빛 원자력 발전소가 영광에 위치해 있는데 고창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환경이 시와 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니까 고창 지역에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고 지방세를 주는 방향으로.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인해서 고창 지역에도 피해를 주는데 정확한 기준을 둬서 거리 순으로 한다고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영광 발전소 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한비도 원전 문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비도 원전 안전검증단 전문가로 활동하신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의 한병섭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 문지연 공동집행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 시작 전부터 열띤 네. 이 원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오염수와 우리 한비도 원전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에너지, 특히나 이 원자력 발전소를 통한 이 원전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병수 이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원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일본의 사태는 어땠고 우리 가까이 있는 한비도 원전은 어떤지, 또 이것이 아까 도민 중에 한 분이 우리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마치 뭐 일본만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이 시대에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좀 기꺼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한병섭 이사님, 원자력 발전소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건데 참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저는 이거 손쉬운 예로 자동차를 자꾸 비교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산 활동도 하지만 그 반면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각성 독성 물질들이 지구를 서서히 병들어 왔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종 규제도 강화되고 새로운 시설도 개발이 그렇죠.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이르르고 있는데 아직 이 순간까지도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좋다라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도 인간의 뭐 편의를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주는 혜택을 주는 과학 기술이면 분명한데 예. 거기에 따라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니까 뭐냐면 생기는 기체는 다 대기로 버리고 그렇죠. 생기는 액체 폐기물은 다 바다나 강으로 버린다는 이야기 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지구를 공동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랑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걸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잘 쓰면서 통제해서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지구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요번에 일어난 사태가
그 상황을 바로 역행하는 예. 단적인 예가 되었기 때문에 음.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이 와중에서도 조금 더 좀 곤란한 건 뭐냐면 일본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지만 예. 전 세계에서 사실은 일본보다 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더 많은 걸 버리는 제철이 농축 시설이라든지 군사용 핵무기 관련된 시설들, 잠수함들 이런 것들이 사실 원자력 발전소보다 무수히 많다는 건 아는데 몇 개가 예, 있는지 예. 모릅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구를 지금 현재로는 괜찮은데 이게 5년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예, 거거든요. 예. 좀 암담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없이 살 수 없는데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면 바퀴가 돌아가면서 밤에 이 불이 네,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이것 또한 에너지잖아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한 인도의 한 영화가 좀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석탄 연료, 석유 연료도 에너지의 원료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는 뭘까요? 우라늄이죠. 예. 근데 핵 반응이라는 예. 반응을 이용하는 건데 이제 자연계에 있는 물질 중에 특이한 물질이 어떤 중성자를 맞으면은 반으로 쪼개지면서 예. 막대한 에너지를 낸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예. 그 시초가 이제 핵폭탄인 거고요. 그렇죠. 핵폭탄을 조금 더 핵폭탄에서 발생하는 열을 조금 더 천천히 나오도록 해서 열을 만들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지 않은 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예. 우라늄 1kg이 보니까요. 석탄 300만 킬로그램에 네네, 맞먹는 맞습니다. 네.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그 위력만큼이나 이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렇죠. 이제 바로 이제 입증이 되는 거라서 문재인 활동가님 가끔 이제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도 이 터놓고 말합시다에서 한빛 원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단순히 그냥 위험하다는 생각만 해서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직 많은 국민들은 원전에 대한 이해와 원전의 이 위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게 저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한국 사회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는 후쿠시마에서 후쿠시마가 터지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혀졌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가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지금 멈춰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각각 고민하자고 했지만 한국 문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앞으로는 될 것 같고 그러니 지금 당장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원전이 대부분 바닷가 근처에 있죠. 네. 아마 물이 필요하고 또 네, 온배수로가 필요하니까 이게 사실은 10년 전 일본의 대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이 원전에 타격을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까지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요소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는 또 원전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염수는 그럼 얼마나 위험한가?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들어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네. 위원장님, 지금 일본 정부가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가 125만 톤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후쿠시마 핵사고가 이제 10년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내각 회의를 통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일본 시민사회, 그다음에 어민,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도 주변 국가들도 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루에 지금 평균 140톤이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3월 중순 기준으로는 125만 톤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꾸준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일본도 5가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결국은 일본 정부는 주변 국가의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23년부터 최소 30년 이상 가장 싸게 먹히는 해양 방류를 결정했고 오염수를 방류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본 그 방사능 오염수를 인터넷으로 좀 검색하고 왔어요. 보니까 아직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매일매일 같이 오염수 방류 규탄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전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죠. 1차적으로는 탈핵전북연대나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모여가지고 4월 19일에 방류수 오염 규탄한다. 그리고 지자체, 정부 이를 막을 대책 마련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이제 전라북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한빛원전 특위에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어민들도 좀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이 결국은 이거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철회했죠. 예. 네. 대기로 가는 기체나 바다나 강으로 가는 이제 액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오염수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사실은 어떤 외부 저장 탱크에 지금 보관했다가 그냥 배출이 아니라 이것을 뭐 어떻게 희석을 좀 시켜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총량 그 지구의 오염이란 측면에서 보면 예. 희석을 하나 안 하나 똑같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일본 그 자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너무 강한 방사능을 가진 것을 방출했을 때는 뭐 그 각종 돌연변이라든지 그렇죠. 생태계 위협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이걸 희석시켜 가지고 내보낸다는 그 차이일 뿐이고 아하. 지구 자체로는 똑같은 양을 내보내는데 하루 종일 내보내는 거하고 한 시간 그러네요. 내보내는 거 그 총량으로 보면 예.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지금 내보내고 있는 오염수, 이 오염수에는 분명 방사능 농도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준치를 넘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예. 통상 원자력의 기준은 이제 뭐 군사용을 빼겠습니다만은 발전소에 원자력 발전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 해결료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비교적 잘 운전하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결료 손상이 예전에는 일부 있었지만 극소량이 있었고 지금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 방사성 폐기물은 근원이 사실은 그 해결료에서 대부분이 근원이 두고 있는데 손상이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도 나오는 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근본이 되는 해결료가 손상돼 버리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의 질이 우리랑 다른 거죠. 그렇겠군요. 아주 손쉬운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버리는 거는 우리가 수도관에 꽂아서 정수기에 물을 정수시켜가 먹는 거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은 그 뭐 지하수 아니면 오수관에서 물을 떠서 그걸 뭐 수영장에 뿌리는 물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방류하지 않고 내지는 또 제대로 하는 방류 방법 조금 더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공학적으로는 뭐 공학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관점일지 차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최소화하는 게 지구를 위해서는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흐르는 물이 있으면 당장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아서 저장을 하고 하는 방법이 최우선이지 여기다가 뭘 또 고화시키고 해봐야 또 다른 환경의 부담과 또 다른 폐기물을 더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도 지극히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인류는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인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행위로 한 50년 동안 아마 이 지구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갔다는 걸 뭐 한 50대 이상은 대부분 다 실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염수를 일본이 지금 이런 어떻게 방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좀 하겠다 그래서 더욱더 반감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처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일본 정부가 지금 구체적인 처분 방식이나 방출 시점, 총량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진 않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볼 게 일본 정부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결정하자마자 미국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다 인접 국가가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일본에게 힘을 실어준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한병석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랑 원자력 기구에서는 원전을 계속 돌려야 되고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 주는 게 빨리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목표가 둘이 똑같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예. 네. 이사님, 사실 전 세계 원전이 400개 정도 네네. 있다고 나오는데 군사용까지 포함하면 이제 몇 개일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릅니다. 예. 그렇게 두고 본다면 사실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을 갖고 있는 이 지금 지구의 총체적인 사안이라고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본 사태를 겪으면서 예. 우리가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 의식이 아니고 우리도 사실 소극적인 가해자의 입장이다라는 걸 관점을 두고 이 일을 접근해야지 예. 답이 나오는 거지. 일방적으로 일본을 편들어주는 것도 잘못됐고 예. 일본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역시 그런 예. 바로 원전의 맞습니다. 실태에 지금 처해져 있기 때문에 하신 네. 말씀이시고 사실 중국의 원전을 통해서 서해바다로 나오는 오염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까 보면 예. 그저 앵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 해안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북반구의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다 동쪽 해안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쓰기에 뭐 미국도 우리도 중국도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똑같거든요. 예. 근데 왜 동쪽에 두느냐? 편서풍 때문에 이런 공기를 대기로 보내는 방사성 물질들이 많은데 그게 다 바다로 대양으로 흘러가라라는 예, 네네. 관점에서 다 동해안에 놓고 있고 그렇다면은 사실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기술 선진국을 자처하던 일본이 예. 우리나라를 굉장히 감시하고 원자력계를 예의주시했던 게 우리가 잘못하면 지네들이 피해 본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 20몇 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 50개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일본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발전소가 더 늘어날 거는 앞으로 이제 중국이 뭐 향후 100몇십 개까지 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대부분이 서해안일 테고 그럼 우리 앞마당으로 그렇죠. 방류를 하고 지금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일본 역할 처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더 지속되고 국제적인 원자력 사회에서 이걸 허용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중국이 버리는 방사선 폐기물은 다 우리 서해안에서 예. 그 뭐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이건 뭐 전체적인 온난화 영향도 있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져서 이 어종이 사는 서식지가 좀 달라졌다는 건 이미 대부분 알고 알겠습니다. 계시고 꽃이 피는 시기가 같은 자리에서 피는데도 한 15일이 빨라졌다. 이건 분명한 지구가 이제 뜨거워졌다는 얘기고 이 수산업 하시는 어민들도 그래서 더 반론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최경숙 간사를 연결해서 또 다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 네. 방사능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시민들이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예. 주로 식품 방사능과 생활 속 주변 방사능에 대응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네. 국가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이 방사능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민 중심의 이 센터들이 이제 설립이 되는데, 자, 이 뭐 두 분을 통해서 인체에 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 우라늄의 연료 속에서 나온 이 오염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앞에서 좀 해봤는데, 네. 지금 이 정도의 일본의 오염수가 나오게 됐을 때 또 지금 뭐 보이지 않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오염수들까지 하게 되면 중국 포함해서 상당한 네네. 양이 될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일단 보시는지요? 일단 저희도 예. 탈핵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일단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배출수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 때문에 저희도 원전을 멈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인데 예. 중요한 건 일단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바로 그 해결료에 닿았던 직접적인 그렇죠.
네, 고농도 오염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출수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예, 예. 농도나 그 독성이. 그러니까 같이 비교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군요. 중국에서 나오는 배출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네, 일단 일본에서 자꾸 그런 식의 물타기를 하는 거에 우리도 같이 일단 동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을 예. 하나 참고적으로 드리고 예. 일본이 자꾸 그렇게 이제 주변국을 탓하고 본인들이 그 거르지 못하는 그런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도 자꾸 희석해서 버리는 것으로서 뭐 관행이다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아하. 네, 그것을 용인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예. 삼중수소나 탄소 14 같은 경우에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으로 반감기가 짧지만 물과 함께 제거가 불가능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올 경우 유전적 질병을 일으키는 굉장히 무서운 물질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탄소 14 같은 경우엔 반감기가 5,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몇 세대를 걸쳐서 계속 자연환경에 남아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굉장히 무서운 물질이라서 절대 예, 예. 오염수를 버리면 안 그렇죠. 되거든요. 네. 일본이 다른 나라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제대로 된 희석의 물타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느 네. 정도 그러면 지금 뭐 이미 일본 어민들의 기자회견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네.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 비율 이걸로 좀 정확하게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네. 저희가 지금 3년째 일본 후생노동성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 즉, 방사능 오염이 영향을 미치는 그 인근 재해지를 주변으로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를 하면 수산물의 경우에 재해지 인근 지역에서는 9.2%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0.8%에 불과하거든요. 예. 거의 11배 가까이 방사능 와. 검출률이 차이가 납니다. 예. 지금 현재 다행히 우리나라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 그 재해지 인근 지역의 수산물은 수입 금지하고 있지만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지금 오염수를 버리게 된다면 이 오염수가 일본 전체에 영향을 주겠고 그러면은 아마 방사능 검출률이 더 높아질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그 일본산 수산물이나 이런 것에서도 검출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수산물은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니까 그럴 수 있고 네네. 일단 이 뭐 바닷물이라는 것이 이제 흘러서 돌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방사능 물질이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네. 지금 독일 헬르멜출 연구소와 일본 가나자와대와 후쿠시마대 등 3개 대학이 연구한 결과가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예, 예. 있습니다. 네, 원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터진 뒤 한 6, 7년 정도 뒤에 태평양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지만 일부 해류에 의해서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야. 네,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고 예. 아까 말씀드린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과 결합해서 분리가 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예.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과 결합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다시 버려진다면 앞으로 영향에 대해서는 굉장한 추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1년에 올 정도면 제주도는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자,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서 끝으로 좀 우리 도민들께 또 국민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죠. 네네. 일단 다행히 전북도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한 전남 조직을 운영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예. 일단 도 차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됨으로써 우리나라에 오는 피해도 또 심각하지만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일본 어민들과 후쿠시마 현민들의 고통도 상당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류애적 차원에서 그 반일 감정으로 이 문제를 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바다는 우리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모두 지켜야 될 어떤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넓은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여 주시고 끝까지 그렇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맨 마지막에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우리의 숙제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의 최경수 간사였습니다. 자, 지금 반대 측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민들께 이 원전의 실태와 또 원전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원전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연대 문지연 공동집행위원장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의 한병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한빛 원전 이야기와 더불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사님, 1986년에 한빛 원전 1호기가 영광에 들어섰습니다. 네네. 예. 지금 혹시 전라북도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셨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요. 알고 계시죠? 유독 최근 들어서 유독 영광 지역에 있는 한빛 원전 6개 호기에서 많은 문제가 좀 안전 현안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 크고 작은 문제라는 게 이제 구멍이 뚫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원자력 발전소를 제가 이제 핵공학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우리 다중방벽이라는 개념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건 이제 경납금 해결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종 경납금물까지 중간에 원자로 자체도 있고 파이프도 있고 철판도 있고 근데 이것이 참 묘하게도 한빛 원전 6개 원전에서 다 관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 원전에서 이렇게 다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빛 지역에서 다 관통당하는 일이 생겼고 특히 이제 경납 건물 그 최후의 방벽이란 1.2m짜리 그 강화 콘크리트 방벽이 저렇게 처참하게 부실 시공이 돼 있고 무너진 거는 세계사적인 일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입니까? 네. 사실 영광에 소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고창과는 직선거리로 가까운 곳은 3km, 부안 한 20km까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사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도민들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원자력을 하면서 해외 원전 사례에서 저렇게 사고가 아닌 이상 저런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저렇게 부실 시공된 예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이 지금 못하고 있죠. 한빛 4호기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으로 해수로 가동 못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장님, 이제 우리 지역 도민들 특히나 이제 부안 고창, 특히나 고창 주민들이 이제 민간 차원에서 목소리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당연히 피해가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우선은 제가 한빛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전북이 제일 늦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만큼 문자 발송이라든지 안내 발송 우리가 한빛 1호기 그때 경험하면서 갑자기 출력되면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북이 정말 제일 늦게 알아가지고 좀 심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 이제 정읍시에서도 한빛 원전 관련해서 방사능이 누출됐을 경우 조사를 했어요. 정읍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풍량이나 풍속을 자료로 토대로 해서 검사를 했는데 사고가 난 지 3시간 뒤니까 정읍 서쪽에 방사능이 도달했고요. 6시간이 되니까 정읍의 절반이 도달했습니다. 9시가 되니까 정읍 전변에 다 방사능이 뒤덮인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하지만 정읍은 원전 반경 최대 30km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원전에 위치한 시군에만 방제 지원금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한빛 원전의 30km 안에 위치한 고창 부안은 원전 소재지의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원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좀 가장 저는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를 그러니까 전남보다 더 피해를 많이 볼 공간에 실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제 훈련비도 좀 비교를 해보면 영광 같은 경우는 한 해에 4,300만 원 정도인데 고창 부안은 그거보다 5배가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이 몇 킬로미터 차이가 사실 그 원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이라는 것이 지금 소재지에 관할 소재지 한해서 이제 지원이라든지 지역자원 시설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은 이 어느 정도 우리 전북에도 방사능 뭐 방지 지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방 교부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호부터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사적으로 한 1년 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각종 지원이나 혜택이 어떤 기준으로 돼 있는지 그걸 갖다 확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전기사업법이라는 거 원자력 하기 전에 이제 우리 발전소를 지었으니까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그 해당 지역의 어떤 일종의 사실 뭐 지역 보상 차원, 배상 차원에서 돈을 주는 건데 지금은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일종의 혜택 형태로 수혜를 주는 형태로 돼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들어서 가지고 끼칠지 모르는 어떤 위해나 위험성을 가지고 기준으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돈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행정자치구역 그 중점으로 해가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의 근거가 희박한 아주 부실한 법이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럼 뭐 법이라는 건 개정을 하고 또 새롭게 또 제정하고 그렇게. 근데 수십 년째 지금 이 채로 있기 때문에 좀 깝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내년 열심히 해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 선거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인근 주민들 얼마나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런 위원회에 좀 주민들이 그 추천하는 전문가도 좀 포함을 시키고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것이 이제 뭐 비공개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개하면서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이제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될 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저희가 이제 한빛 1호기나 3호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안전관리나 규제 권한이 지금 전북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한빛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가 봤을 때는 아직도 위험한데 감시나 권한이 전혀 없으니까 원안위의 의견에 따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북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위험한 것 같아. 이거는 재가동하는 게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영광에서 재가동 가동하는 게 그게 뭐지? 좀 되면 우리는 또 그걸 따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북도가 규제 권한이나 감시 권한들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원전에 가장 가까운 곳이 5km 안에 고창이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돈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금 코로나19 문자 메시지 받잖아요. 안내 메시지를 받잖아요. 이게 오는 과정이 영광과 우리 고창 부원과 좀 다르죠? 네, 차이가 조금 있어요.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때 한빛 1호기도 그 도청에서 엄청 놀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달랐고 도에서도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정에서도 인지를 못한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그런 그 전달 과정 정도는 일원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영광이니까 위험하고 전북이니까 위험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의회에서도 한빛 원전 특위를 지금 구성해서 상당히 이제 활발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성경찬 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듣고 계시나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 일본의 오염수 배출 관련해서 또 우리 지역과 인접한 영광 한빛 원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좀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잘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 어제부로 특위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돼서 다시 또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그 재발의를 하더라도 일단 2년간의 결과를 어제 그 본회의에서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2년간 활동한 내용 뭐 좀 중점적인 거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자면요. 우리 한빛원전이 그 운영을 시작한 지 많게는 35년이 됐고 적게는 뭐 19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원자로 정지, 뭐 공국 발생, 무자격자 보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했고요.
이는 뭐 기술적인 결함뿐만이 아니라 안전의식 부족과 안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원과 원안이 아니란 대응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한빛운전은 운행이나 안정성 여부, 운전사고 등 관련해서 정보를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도민의 불안을 좀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한빛특위가 많은 부분에서 같이 대응하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느 정도 좀 전달이 됐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전달과 그 목소리를 마련을 했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특위가 있기 전하고 이후의 관계는 여기 나와 계신 분이 지금 문지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예. 많은 부분에 좀 인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이라든지 사용 후에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네. 이런 위원회에 우리 지역도 좀 포함이 됐는지 아직은 그런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인지.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도 했었고요. 예. 내국세 총액의 0.18% 정도를 원자력 안전 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해서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자는 그런 골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6월 이상원 국회의원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예. 아직까지도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한빛원전 온배수로 인해서 어업에 피해를 봤다면서 한국 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고창 어민들 손해배상 소송 냈는데 2심에서도 패소를 했네요. 네, 안타깝게도 패소하였는데요. 온배수 배출 문제는 발전 시설이 바다 주변에 설치된 당시부터 논의돼 왔죠. 그런데 예. 현재까지 구체적인 관리와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온배수가 아마 연간 65억 톤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요. 이렇게 배출된 온배수가 바다 수온을 높여서 해양 생태계 교란과 어업 생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이 온배수로 인한 피해 범위를 산정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보상 등 온배수 배출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된다 보고요. 예. 지금 현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온배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화 사례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미 재판부 입장을 보니까 어민들이 어업권 취득할 때 한빛원전 5, 6호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온배수가 나올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좀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게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도의회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 반대 목소리 내면서 도쿄올림픽 불참 촉구안을 마련하거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앞에 최경숙 간사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효과를 좀 생각하고 어떤 생각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희 도의에서는 4월 19일 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경력 규정 결의안과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미처리에 따른 도쿄올림픽 불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의 차원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 결정 반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계각층 전 세계에서도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죠. 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정부와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채택을 한 것입니다. 예. 물론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입니다. 체육계에서 우려한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올림픽 메달 획득에서 저렇게 온 선수들에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전 인류가 공유하는 공동 자원인 바다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도쿄올림픽 보이콧 어필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한병서 이사 그리고 문재인 위원장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 도의회 차원에서의 목소리를 넘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뭐 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 좀 필요할 텐데 우리 성경찬 위원장과 좀 인사 나누시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죠. 그 원전특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 위원장님. 네. 네. 그 우리 원전특위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제 이후의 활동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 안전위원회 같이 한번 결성해보자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나와 그다음에 전북에서 한빛 햇발전소 관련된 안전규제 조례 제정 같은 것도 한번 같이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또 여기 오늘 나오신 그 최경숙 간사님, 한병섭 이사님 대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온전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줘야 할 사안이죠. 세 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희 도의에서도 온전 관련 단체와 세 분 목소리에 귀를 꼭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라도의회 성경찬 한빛 원전 특위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원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일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 지역에도 뭐 정읍구청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누구보다 이런 사안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다고 보세요? 이 두 분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네, 한병서 선생님은 고개를 흔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제가 일본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정부가 뭔가 손을 댈 수 없는 거였잖아요. 한빛 원전도 전북은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은 그런 아까 아침에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왜 한빛 원전을 전북에서 왜 손을 댈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거나 안 돼요라고 우리는 시민 입장에 가서 한빛 원자력 발전소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하는 거 외에는 압박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의견에 들어서 그네들이 뭔가 변화를 시키고 이럴 수 있는 규제가 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뭐 한빛 원전에서 좀 문제가 있었을 때 전북 도민이 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그 햇발전소 인근 지자체에 그 햇발전소 규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국회에 좀 제안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햇발전소 재가동 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안에 있는 지자체 안에 재가동권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게 하는 것도 또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두 개를 계속 강력하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한명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개가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도 원전 관련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셨고 조금 더 어쨌든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는 이 선거의 기회를 통해서 유권자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요구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글쎄요, 이 국민들 차원에서의 원전에 대한 이해보다도 정치권에서의 이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저희끼리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한병섭 이사님 어려운 부분이시죠, 그 부분이? 사실은 이때까지 원자력이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진행해 왔지만 안전도 사실 저는 좀 더 다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 재난 대응 방제라는 부분이 사실은 더 큰 분야거든요. 그렇죠. 안전은 발전소나 원자력 산업계가 맡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재난 대응은 지자체나 정부가 맡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해당 전문가로서 기반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좀 충격적인 말씀들 기반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전라북도나 이런 데서도 사실 물론 예산이나 정책적인 면도 따르겠지만 정책적인 제도나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예산은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 터졌을 때 전라북도가 해야 될 일이 전라남도만큼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변서풍 지역이기 네. 때문에 예. 대피되는 영역은 전북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대응이나 이런 준비 태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평가를 아직 못했고 네.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뭐 후쿠시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왼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의 그 목줄을 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측면에서 네, 네. 그거에 대한 것도 또 다른 또 재난 대응이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전라 북도나 남도나 할 것 없이 둘 다 이해 당사자로서 그렇죠. 절박감을 가지고 지금 체계적으로 대응 못하면은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미 늦거든요. 야, 항상 그게 이제 우리 딜레마인 사후 것 약방문이라고 말하는 건데 항상 일이 터진 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늦은 감을 항상 맛보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 원전 이미 뭐 우리나라에도 한 30개 가까이가 가동이 되고 있고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가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너지는 필요하기 때문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뭐 원전 탈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0%를 뭐 에너지에 신재생 네. 에너지로 지금 채우겠다. 네. 이제 대안을 내세우고 있고 우리 가까운 국책사업인 새만금에 이미 수상 태양광을 비롯해서 풍력과 많은 신재생 에너지가 가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뭐 작은 에너지에 대한 실천부터 큰 국가 차원에서 원전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면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문지연 활동가님과 함께 플로킹이라는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네. 운동, 내 집 앞에 담배꽁초 하나만 주워도 이 담배꽁초의 필터가 미세 미세 플라스틱인데 이것이 결국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 우리 식탁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악순환을 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의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아 있는데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시면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섭 예, 이사님 전문가로서 어떤 말씀들 좀 더 하고 가슴속에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 정부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제일 큰 걸 빼먹은 게 있죠. 어허.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런 걸 하지만 사실은 국제적인 문제겠죠. 그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절전이란 걸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죠. 절전. 에너지 줄이는. 필요 없는 에너지의 소모를 줄여야 그게 이제 결국 지구 온난화 문제고 뭐 각종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문제도 인간이 과잉의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 가치 절전이란 가치를 갖다가 먼저 두고 예전에 뭐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뭐 그 효과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류의 어떤 접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후쿠시마 사태를 맞으면서 사실 저는 뭐 그 국민들이 뭐 지금 전북 지역도 그러지만 어민들 반대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너무 제한된 정보를 제대로 정부가 주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과잉 불안을 하고 있고 저는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불안을 너무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정부가 후쿠시마 실상은 이렇고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렇지만 신뢰성은 적당히 있고 없고 그다음에 일본이 말한 것처럼 저거 말고도 지하수를 통제 못해가 나가는 더 많은 양이 이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걸 정제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나가는 양도 있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근거를 정부가 제시를 해주고 알려줬어야 되는데 코로나 대응하듯이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뭐 정부가 일본 말을 그대로 다 믿고 아무 문제 없다라는 투에 이런 이야기나 하는 정도 수준 가지고는 모르는 국민들은 더 불안을 하고 예. 그 따르는 그저 뭐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일부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 국가가 혼돈으로 빠지는 길을 자초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반드시 좀 제대로 해주길 저는 그게 전문가로서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아, 예.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국민 개개인에 있어서의 절전 에너지를 아끼고 줄이는 소비를 줄이는 그 시작이 먼저 되어야만 되지. 뭐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바다가 훼손되지 않고 네. 뭐 다른
전혀 자연 훼손 없이 환경 훼손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될 명확한 정보 전달. 아마 앞에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최경숙 간사가 처음에 하신 말씀이 설립된 취지가 바로 그런 국가의 기능, 국가의 제도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일맥상통합니다. 문재인 활동가님. 우선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쓰는 전기 내가 생산한다. 이 마음이면 지구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선은 그 재생에너지 잠깐 이야기 드리면 현재 비중이 2.5%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나 풍력에 대한 비중이 그 정도인데 우리가 앞으로 2034년까지 해서 26%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10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감이 좀 보일 것 같은데 결론은 지구에 있는 면적의 5%만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정도의 마음, 내가 쓰는 전기 내가 생산한다 하는 얘기 하나 하고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아까 최경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온배수의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 하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한빛 원전 관련해서 아까 한병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원전을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노후 원전, 위험한 원전 다 폐쇄해야 됩니다. 이거 주장하고 싶어요. 한빛 원전은 지금 6기가 네, 있고 6기고요. 지금 3개가 지금 가동 중에 있어요. 있고. 나머지 3개는 지금 재정비 중에 있어요. 재정비가 되면 다시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3호기하고 4호기는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견납 건물에 구멍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 강력하게 주장할 거고 그다음에 열출력된 거 1호기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끊임없이 저희가 관찰하고 끝까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분야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다 다룰 수가 없는데 특히나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언론에서도 좀 많이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려야만 이제 알고 계시고 또 의식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 문제는 항상 국가 차원의 사안이라고만 생각하지 개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돌아서 다시 우리의 안전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한병수 이사님 말씀 너무 살아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좀 모시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 오셨는데 이사님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마무리로 드릴 말씀은 사실 우리가 3, 40년 사이에 너무 빨리 발전해 왔다는 것도 저도 공감하다 보니까 그 제도나 이런 면에서 모질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후쿠시마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저는 이제 공학자로서 크게 느끼는 게 국가가 이렇게 책임 의식이나 도덕적인 의식 없이 지나가 버리면 심지어 기술자나 공학자까지도 도덕성이 망실돼 가지고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세계적인 민폐를 이런 참혹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자력이나 과학기술계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기술자가 도덕을 잃으면 흉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력 같은 부분 요번에 후쿠시마를 대하면서도 정부 체계도 지금 원안이나 이런 데도 반드시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들도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본에 화내를 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한비 원전 관련해서도 오염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의 한병섭 이사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 문재인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